그러면 협상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왜 협상에 약하냐 하면요. 저부터 초중고대 걸치면서 점수가 최고였거든요. 누군가를 이겼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는 거는 죽는 거고 지는 거는 잘못한 거예요. 모자라는 거. 근데 협상은 질 줄 알아야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걸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협상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권투 경기 중에 제일 재미없는 권투 경기가 뭔지 아느냐? 학생들이 권투 안 좋아하는데 모른대요. 권투 빼고 하여튼 격투기라고 치자. 그거는 뭐냐면 이게 권투를 하다가 밀려줄 때가 있고 공격할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지. 맞을 때도 있고 때릴 때도 있는 거지. 권투에서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모조리 때려서 나는 1라운드에 상대방을 5방 때리겠다. 재미있을 것 같지만 재미없어요. 둘이 서로 마구 때려가지고 막 난타전이 벌어지는 재미도 없고 저게 경기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완전히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압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밀고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고 그러면서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의 영역이거든요. 이러한 지혜들이 부족한 건 아니냐. 그래서 협상 교육은 지금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이 협상 강국이에요. 협상 교육에 관한 중국은 초등학생, 국민학생부터 가르치고요. 중국은 먼저 번에 갔더니 협상 경연대회라고 해요. 국민학교 학생부터. 그래서 하고 미국은 니고시에이션 강한 거는 다 하시잖아요. 하버드가 왜 하버드 로스쿨,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왜 강하냐면 니고시에이션으로 강하거든요. 지금 뭐 트럼프부터 해서 이야기하는데 미국 쪽은 세계적인 문제를 놓고서 니고시에이션으로 정말 체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기초를 다져야 되지 않느냐. 어느 날 갑자기 불러다가 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조정이 그냥 둘이 그냥 어떻게 잘 해보게 하는 거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어머니랑 뭐 형이랑 딜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옛날하고 달라진 세태도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인의 자질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조정을 시켜봤더니 참 잘해요. 학벌은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죠? 검은 고양이든 뭐 흰 고양이든 쥐잡는 고양이라며 조정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질은 다 다르거든요. 지식이 많다고 조정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조직에 이렇게 보면 진짜 피스메이커가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 조직이 정말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조정이든 ADR에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회 분쟁에서 조정적 합성은 딱 두 가지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요약을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 내부의 어떤 교권 분쟁, 가치라든가 문화 거기에 속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아까도 다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그냥 교회 또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을 뿐이지 그냥 민사사건이에요. 밖에 법원에 가야 되는 사건.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교회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철저히 교회 내에서 해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될 사건은 재빨리 법원으로 보내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거꾸로 하면 고약하죠.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정신적인 문제는 법정으로 보내고 법정으로 가야 될 거는 우리가 비밀 유지해가지고 조정으로 하자, 싹 하자 그러고 근데 이제 대부분 모든 제도가 굉장히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교회만이 아니라 모두 나쁜 전반대로 나는 경우가 그래서 이걸 뭐 해야 되냐면 기독교 화해 조정 문제와 같은 데서 게이트 키핑이라고 하잖아요. 분배라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사건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관리를 해가지고 조정이 좀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다. 기준은 되게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런 사건은 그냥 바로 소송으로 되돌려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중앙대에서 소송 사건을 하는데 어떤 예가 있었냐면 민사 사건이었는데 이제 신청이라고 피신청인한테 날짜 잡아보려고 전화를 또 했더니 피신청인이 대뜸 하는 소리가 나요. 에휴 민사 사건이잖아요. 이러는 거야.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벌써 민사사건 한두 건 해본 게 아니에요. 에이 민사사건인데 천천히 하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날짜가 언제 정하자 할 때 그거 보니까 나온 날짜 보니까 45일까지 되는데 45일 지나서 날짜 잡아보죠. 안 되겠다. 이거는 지연 전략이다. 그래서 그냥 바로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법원서를 왜 돌려보냈겠냐 하지만 지연 전략을 쓰려고 확실한 사람을 제가 그걸 잡아보자. 통사님에서 대령원들
45일 날 되면 와가지고 또 시간 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그죠? 협조를 안 한다 할 때는 절차에 진행시키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 절차가 좋다 해서 무조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절차를 잘 아는 영악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소송 가서도 시간 끌어야 되는데 조정 절차가 있으니까 조정 가자 좋다 막 신청해가지고 가가지고 시간 끄는 거죠. 계속 끌어서 뒤집맥진하게 만든 다음에 합의 안 합니다. 그죠? 이게 뭐 조정 가는 결정이 나오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는 비밀 유지도 된다니까. 내가 끌었던 거는 다 비밀 유지로 덮이고, 그죠? 소송 가가지고는 소송도 끌 테니까 한번 네 돈이 떨어지나, 내 시간이 떨어지나 해보자 그러면 항복하고 나서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더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조정 절차니까 그 두 개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정말 좀 제대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 한 줄 페이지 보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엎친데 놓친 거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걸 거꾸로 했다고 해야 되나요?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올해 8월 7일 날 서명했어요. 나라 숫자는 보니까 50개 내지 60개 나라가 서명을 했는데요. 이 싱가포르 조정협약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아시아 국가는 이런 무슨 협약 같은데 주재국이 못 되거든요. 뭐 유명한 거는 뉴욕 컨벤션부터 뭐 런던 어쩌고 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아주 선진국 큰 나라들이 다 하는데 그리고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미디에이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ADR 중에 이 조정에 대해서 싱가포르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보겠다고 이 산업화 전략의 하나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 무리를 걷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시트라에다가 자료도 내고 해서 드디어 자기들이 주도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모여서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조정에다가 집행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조정 합의가 되면 그 협약에 서명한 나라 그리고 비준까지 한 나라에서 이렇게 뭐 이 나라 사람 둘이 해서 어느 조정 기관에 가는 데서 합의가 되면 그게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은 안 줘요. 기판력은 안 주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강제 집행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판결을 받아서 순리적으로 그죠? 임의로 이행을 안 할 때 집행관 보내가지고 뺏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제 집행 절차라고 하는 건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소송 절차 또 판결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절차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조정은 아까 지금 제가 그랬죠. 재판 절차 아니라고 했잖아요. 재판 절차 아닌 걸 쭉 해가지고 당사자가 그냥 순순히 합의를 했다. 그러면 원래는 조정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발적으로 아주 순순히 합의했으면 약속한 대로 이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행 안 하고 버틴다는 이야기는 아주 예외적인 거라고. 그러면 그 경우는 강제 집행을 해서 뺏어낸다고 하는 말하고 처음에 조정 절차로 당사자가 순위로 합의한다는 말 두 개가 확실히 해요. 서로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싱가포르 조정협약에서는 집행력을 부여하자고 했냐면 약속까지 다 해놓고 사인도 했는데 나중에 이행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는 거야. 있기는 있죠. 거기다가 또 뭐라 하냐면 조정협약에 그냥 당사자 합의만 하고 그냥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 절차에 누가 오겠느냐. 뭔가 약발이 확 먹힐 만한 걸로 뭘 도입을 하자면 집행력은 부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리하고 무리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집어넣었더니 선진국이 나빠질 뻔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몽땅까지 일본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나마 우리가 선진국까지는 아니어도 제법 그죠? OECD 나라 중에 우리가 아마 거의 가장 앞선 나라가 되고 거기에 누가 왔냐면요 중국, 소련. 그다음 무슨 섬나라들이 있죠. 우리가 거의 잘 모르는 섬나라들이 작대 와가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집행력을 부여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조정을 하면 그걸 우리나라에서 마치 판결받은 거랑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도 바로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건 사법권 자체가 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트해버려요. 우리는 사인을 해버렸어요. 사인을 한 분한테 제가 물어봤죠. 왜 했냐 했더니 우리나라 조정제도가 꼬여있으니까 가서 사인을 확 해버리고 와야 우리나라 조정제도를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좀 이상해요. 그죠? 우리 걸 개선을 하고 사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인을 해놓고 뭐 다른 나라에서 집행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서 이게 터질 거고 입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뭔가 이게 시작과 끝이 좀 뒤집힌 것 같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더 문제가 뭐냐면요. 대만이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정에다가 아니요 조정이 아니라 아까 소송상 화해에다 기판력을 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소송상 재판상 화해요 둔 나라는 대만하고 우리밖에 없거든요. 이걸 확대해가지고 조정에다가 기판력을 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협약을 가입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 하면 이게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오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기판력까지 저촉된다는 이야기는 소송 사건으로 갈 길까지 막혔거든요. 강제 집행은 같이 강제 집행대로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나라도 사인을 해도 되지만 서명을 해도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해요. 당장 닥칠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위험한 길로 들어선 거다. 그래서 좀 제고를 원한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조정 있잖아요. 38페이지입니다. 행정위원회 조정은 아까 법원서 하는 조정 판사가 하니까 휴가로 그죠? 기판력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줄 수 있어요. 그것도 민사소법 학자들은 다 반대하지만 줄 수 있고 집행력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위원회 조정은 행정기구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해가지고 그쪽에다 연락을 해보면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를 모르는 데도 많아요. 그런 데서 그러면 당사자가 와가지고 뭐 그냥 합의를 했다, 사인을 했다. 근데 나중에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보니까 기판력 줬다. 그럼 이제 억울하게 사인 잘못 한 번 했다가 영영 그냥 모든 걸 다 날려버리거든요. 심지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면 조정 조서에 대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물론이고요. 강행법규 위반이어도 다시 검토 못한다요.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죠? 그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법이 인정 못한다고 하는 건데 그걸 뚫는 방법 이게 바로 조정 문제도거든요. 근데 그게 법원이면 판사가 보겠지만 그나마 법원도 아니고 행정위원회는 그야말로 이거는 무방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좀 심각한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여기 국회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서 지금 맨날 안타까운데 국회에서 자꾸 행정위원회 입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심지어 기판력까지 부여하는 확정 판결과 동일하게 그런 법을 자꾸 만드는 거는 그 하나의 법을 만들 때마다 법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용인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법권, 법원으로 구성되는 사법권이 쉽게 살아있는데 판사와 똑같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주는 그런 효력을 주는 입법이 지금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체크해보면 그냥 어느 때는 만들어졌다가 바뀌었다가 이러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입법부도 그렇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제발 이 행정위원회 조정만큼은 기판력 주는 거 다 빼라. 다 빼고 당사자 사이 합의만 해라.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고요? 조정을 했는데 둘이 약속을 했어요. 5천만 원 주기라고 합의했어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돼가지고 안 줘요.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못 받은 쪽에서 법원에다가 다시 조정 합의서까지 합쳐가지고 딱 내면은 법원서를 뭐만 하면 되냐면 네가 약속했는데 왜 안 지켜? 그리고 그냥 바로 판결 내려버리면 되죠. 갚으라고 하는 판결만 내려버리면 그게 기판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합의했는데 안 갚으면 어떡하냐고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기판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리지를 못하죠. 가해법규 위반되거나 공사 양속이 위반되거나 진짜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해놔도 합의란 이유로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거꾸로 분쟁은 어때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분쟁이 돼가지고 또 다른 분쟁을 자꾸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왜 그죠? 소송상 화해, 재판상 화해에다가 기판력을 안 줬느냐면 안 줘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안 줘도 약속을 안 지킨 사람,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안 지킨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와도 국물도 없더라. 올라가지 않죠. 계속 해가지고 조정 합의해놓고 나중에 이행 안 하자고 가서 혹시나 가서 뒤집힐까 해서 갔는데 법원은 당사자 합의가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아요. 민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사자 합의잖아요. 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고 안 지키는 페널티를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나중에 가서 자꾸 시비 붙고 또 따지고 하면 그걸 뒤집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고 항상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자꾸 남의 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중간에 소송상 화해가 됐든 조정에서 합의가 됐든 자기 책임감을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약속을 하면은
지켜야 되는 거다. 약속을 어기면 그거는 내가 페널티를 받는 거다. 이거부터 먼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 때까지 반칙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 거구나.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그죠?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받는 거구나. 이 교육을 해줘야 끝까지 버티지 않죠. 1심에서 지고 2심에 올라가는 거는 뒤집힐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있는가. 2심에서 3심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실제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1심, 2심 하나도 안 뒤지고 전부 패소했는데 올라간 이유는 소송을 끌면 이기게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지는데도 불구하고 1심, 2심, 3심 가고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내고 청와대에 민원 내고 이렇게 5개, 6개, 7개, 8개를 하는 거를 허용하면 안 되거든요. 해도 소용없다는 거를 이 상급기관에서는 확인을 해줘야 안 오는 거죠. 오도록 다 해놓고 왜 오냐? 너무 많다.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집어주지 않는 거가 사실 소송 절차라든가 분쟁 해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판력 정지라고 비슷한 거거든요. 한 번 내린 판단은 뒤집어주지 않아야 돼요. 그걸 자꾸 뒤집어지는 순간 판단은 판단이 아닌 거야. 그냥 의견밖에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배우지 않았나. 집단 시위요. 저 같은 이제 집단 소송이니까 집단 시위로 사람 떼거리가 많아져 갖고 확 뭉치니까 10,000명일 때는 안 되더니 10만 명이 되니까 확 들어줘요. 뭉치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법이고 뭐 다 필요 없으니까 숫자 많이 모아와라.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 시스템을 운영할 때 우리는 뭘 한 거냐면 법이고 뭐고 간에 그냥 떼쓰면 된다. 모든 법위에 떼법이 있다. 그걸 우리가 언제까지 교육을 했느냐 하면 해방 이후부터 거의 계속 메시지를 준 거죠. 이제는 어떤 말도 이제 안 듣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다시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한 시스템을 그죠 인정상 인정해오고 이거 불쌍하다 해서 쉽게 뒤집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심 그거는 1심 판사 생각이고 2심 나는 달라. 다르더라도 존중해야 돼. 1심 판사랑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법원이라고 하는 하나거든요. 무슨 검사 동일체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쟁 해결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면 한 판에 끝내게 해주는 거예요. 반복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모두가 죽어버리니까 그런 것들 조정도 마찬가지죠. 조정 합의가 되면 기판력을 줘서 원천적으로 때려막지 말고 그걸 합의한 사람이 올라왔을 때 커트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커트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실 이 칼로 위협했다. 그러면 다시 봐줘야 되겠죠. 그게 아닌 이상 그냥 내가 사인한 걸 맞는데 집에 와서 내가 해보니까 아닌데요. 인정 안 하겠다. 합의한 이상 그거는 그냥 그대로 따라라고 용기 있게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분쟁은 끝없이 반복되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해조정중재원에서 한 명도 합의를 안 시켰다. 이 시시콜콜 따지면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지킨 거라고 일단 합의시키려고 협박을 해가지고 한 건이라도 올리자. 그래서 한 건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나 그 한 건이 그게 조정은 아닐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